안녕하세요. 법무임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드디어 대구에도 2026년 3월 1일 회생법원이 개원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구 회생법원 개원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도산 절차에 대해서 좀 미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에 처음으로 개원을 했고, 이후에 2023년에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내년 3월이면 대구, 대전, 광주도 회생법원이 개원하게 됩니다. 독립된 이 회생법원이 개원하면 기존 회생 절차와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법원의 도산 절차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더 나아질까요?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회생법원은 채무자 및 채무자 법인이 제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설립 취지인 반면에, 기존의 지방법원 내의 파산부나 회생 단독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채무 재조정을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독립된 회생법원이 채무자나 채무자 법인의 실질적 회생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법원마다 도산 절차에 관한 실무 준칙이 있는데, 회생법원이 있는 법원은 실무 준칙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 반면에, 회생법원이 없이 파산부나 회생 단독에서 진행하는 법원은 실무 준칙을 따로 공개하고 있지 않는 점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 대구 법원의 경우에는 도산 절차 실무 준칙에 대해서 서울 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을 따라가고 있고, 향후 회생법원이 개원하게 되면 가장 전문적이고 도산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서울 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아가서 회생법원의 개원으로 실무 준칙이 수정이 된다면 좀 더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실무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회생법원 개원으로 인한 도산 절차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회생법원이 개원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도산 절차들, 특히 법인 회생, 일반 회생,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등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현재 대구 법원의 개인 회생은 까다롭기도 좀 유명한데요. 특히 배우자 재산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2분의 1을 신청인 채무자의 청산 가치에 반영하는 실무가 있고, 또 주식, 투자, 가상화폐 등의 손실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는 그런 실무로 인해서 변제율이 과다하게 높아져서 개인 회생 진행을 어렵게 했는데, 회생법원이 개원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회생법원들처럼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전문적인 회생법원 개원으로 인해서 현재 회생 개시 결정까지 1년이 걸리는 개인 회생이 5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변제 기간 2년 단축 대상도 서울 회생법원과 같이 만 30세 미만 청년, 그리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 심한 장애를 가진 채무자, 또 세 자녀 이상을 양육 중인 부모, 또 한부모 가정, 이혼을 포함한 한부모 가정,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배우자, 그리고 부모 및 자녀들의 수입 및 재산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 변제 기간이 3년에서 최장 5년이지만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5년의 변제 기간을 요구하는 실무도 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회생법원 개원으로 인해서 개인 회생 절차에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법인 회생, 간이 회생 및 일반 회생의 경우 현재 상당 부분이 서울 회생법인 실무 준칙을 따라하고 있지만, 몇 가지 예상되는 변화로 법원 허가 금액의 한도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구 법원의 경우 현재 50억 이상의 채무를 가진 그런 법인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지출을 할 때, 그리고 50억 이하 채무를 가진 법인의 경우 300만 원 이상 지출할 때 법원의 사전 허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과 같이 100억 이상의 채무를 가진 법인은 1000만 원 이상 지출할 때, 그리고 100억 이하의 채무를 가진 법인은 500만 원 이상 지출할 때 사전 허가 대상으로 변경될 수가 있어가지고 회생회사의 자율성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관계인 설명의 개체도 기존에 100억 이상에서 200억 이상의 채무를 가진 회사로 완화가 될 수가 있고,
또 간이 회생 사건의 경우에는 예납금 납부액도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대되는 것은 법인 회생에 대한 전반적인 문턱을 낮춰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법인 파산의 경우 이제 최근 개정된 서울회생법원의 개정된 예납금 납부 기준에 따라서 대구회생법원도 예납금을 대폭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부채 총액 100억 미만의 사건에 대해서는 예납금을 500만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또 대구법원의 경우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대리한 법인 파산 사건에서 약 100억 원의 부채를 가진 법인이 2,500만 원의 예납금을 납부한 바가 있는데 이제는 회생법원 개원으로 인해서 예납금 부담이 2,500이 아니라 500만 원 수준으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서 이제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 그리고 대구의 핵심 상업지역인 동성로를 비롯한 각종 주요 상권의 몰락, 그리고 인구 감소 등 그야말로 대구 경북 지역의 경제는 끝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시점에 이제 대구 회생법인의 설립으로 전문적이고 신속한 도산 절차의 처리로 인해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 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면 대구 회생법원의 개원의 점에서 지역의 회생 업무를 선도하는 법무부인 효연에서는 맡은 회생 업무에 있어서 최근 실무를 또 완벽히 반영한 성공적인 도산 절차의 진행으로 최선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